안녕하세요. 한국딜로이트그룹 원 ESG 센터의 구하은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CBAM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AM 배출량 개념과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배출량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의 개념과 산정 범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온실가스 종류에는 6대 온실가스라고 일컫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여기까지를 의미하고요. 최근에는 산불화질소까지 포함해서 7대 온실가스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범위의 구분과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스콥 1, 2, 3 요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콥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는데요. 흔히들 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고정 배출, 그리고 차량에서 나오는 이동 배출,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콥2 배출이란 열이나 전기를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콥3 배출량은 이렇게 우리 사업장 안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활동과 관련지어서 발생하는 그 밸류체인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콥의 개념으로서 제품 생애 주기의 배출량과 연결을 짓게 되면요. 스콥 1, 2는 제품 생산단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제품 생산 전에서 발생하는 것을 업스트림 스콥 3,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출하되는 그 과정부터 제품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를 다운스트림 스콥 3라고 부릅니다. 이후 CBAM 배출량 산정 범위는 제품 전 과정 중에서 특정 원료, 그리고 전구 물질까지 포함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AM 배출량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6대 혹은 7대 온실가스 종류 중에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만을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랑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기간 동안 CBAM 배출량의 보고 범위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CBAM이라고 하는 제도는 EU ETS라고 하는 2005년부터 시작된 EU 배출권 거래제의 MRV 개념, 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의 개념과 BM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 효율 에 대한 개념을 조직 경계 설정으로 잡고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서 MRV라고 하는 배출량 산정 보고 체계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CBAM 배출량을 산정하는 크게 6가지 부문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소, 전기, 비료 이렇게 6개의 제품군은 스콥 1과 스콥 3 중 업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비료, 전기, 철광에서 소결광은 스콥 2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CBAM 기본적인 세팅에서는 이러한 특징들까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돼서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조건을 넘어서 모든 6개의 품목 모두 스콥2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품 6개별로 분류를 해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BAM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AM 배출량은 최종적으로 제품 원단위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그 제품의 배출량 원단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을 국내에서는 고유 내재 배출량 또는 제품당 배출량이라고 부르고 원어의 약어로 SE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업체의 EU 수출 품목 중에서 이 CBAM 대상 제품을 식별하시고 그리고 이 대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원료 그리고 전구물질까지 포함해서 연료, 전력, 열 등을 포함한 배출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19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U에서는 임포세션을
인포세션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인포세션 안에서 CBAM 보고 의무 준수를 위한 단계별 접근을 여기 그림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를 조금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련 상품의 범위 정의를 하고 2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기간을 결정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매개 변수를 식별한 다음에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관할권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가격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4가지 범위는 전환 기간을 포함해서 확정 기간, 본 시행 기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4단계이고요. 사실 전환 기간까지는 요 3단계까지만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여기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간단한 3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9단계의 구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9단계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9개 단계를 순서대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AM 배출량 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의 수출 신고 필증 등을 통해서 이후 수출 제품 중 CBAM 제품군 해당 여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은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코드는 HS 코드로 분류가 되는데 EU 측에서는 HS 코드가 아니라 CN 코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실무 관계자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사업장 안에서 제품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 중에서 이후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지 정리를 하실 때 HS 코드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수출 신고 필증에 보시면 35번 세부 부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HS 코드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이것이 CN 코드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 사업장 제품의 HS 코드가 CN 코드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CN 코드가 CBAM 레귤레이션 혹은 이행 규정 부속서 혹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6대 품목의 CN 코드에 해당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보고하셔야 되는 제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를 하실 점은 만약 제품의 CBAM 대상 품목, 특히 알루미늄, 철강이 혼합된 경우에는 한국 기준이 아니라 CN 코드 기준으로 제품 분류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과 배출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출량 산정 경계는 CBAM 대상 제품 생산 공정 범위의 구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목군별 또는 공동 생산 공정별로 경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우리 사업장 안에서 CN 코드 기준으로 제품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는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설비 라인을 종이에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열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때 CN 코드 기준으로 유사한 품목끼리 묶은 품목군을 단일 생산 공정으로도 구분해서 산정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고 만약 품목군 내에 여러 품목이 서로 다른 생산 경로를 가진다면 각 생산 경로별로 배출량 산정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아래에서 좀 더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이 위에 제품과 그리고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라인들을 그려놓고 그리고 뭐 품목군, 생산 경로, 공정들을 동그라미로 한번 그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원료, 에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고 나서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에너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전기가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공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무동 기숙사 식당에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고하는 범위의 대상이 여기 공장 안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사무동 기숙사 식당에서 사용하더라도 이쪽은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 안에 뭐 법인 차량이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 처리장이나 소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정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산정 경계를 만드실 때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의 순서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건데, 먼저 사업장을 크게 그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제품의 라인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이것의 묶음들을 제품 나오는 것끼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생산 공정별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생산 공정에 나오는 범위는 여기 연두색 그림과 같이 CN 코드의 제품별로 생산 공정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생산 공정 하나씩 나오는 게 품목 군별 혹은 개별로 생산 공정을 구분하는 것이고, 전환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모니터링의 간소화를 위해서 공동 생산 공정 혹은 버블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묶음 처리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산 공정을 묶어서 하나의 생산 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고 간소화의 방법이므로 특수 조건에 적용이 가능한데, 만약 이 부분에 해당하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좀 더 용이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이 필요합니다. 시설군 내에 여러 개의 제품 생산 공정이 있다면은 CBM 배출량은 제품별로 배출량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제품 생산 공정별로 데이터 할당이 필요합니다. 열, 폐가스, 전력을 제외한 연료, 원료 사용량은 측정기기 계측값 또는 전격 용량, 가동시간, 그리고 생산 제품 등별로 데이터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열, 폐가스, 전력은 생산 공정별 배출량을 구분하기 위한 기여 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는 것이 낫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전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합금철을 생산하는 생산공정 1과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정 2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생산공정별로 앞단에 전력 난계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총 전력 사용량을 이 전력 난계 계측기 값에 나온 값별로 비율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계측기 값의 합이 메인 계량기의 값과 같다면은 각각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정별로 이러한 계측기가 다 없는 경우도 많으시겠죠. 이럴 때는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의 예로는 같은 전력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생산 공정별로의 제품의 생산량, 그 양으로 비율 배분을 요 값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생산 공정별로 전력을 사용하는 메인 계측기의 가동 시간, 전격 용량, 이것을 각각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가동 시간과 전격 용량을 합해서 전력 용량을 만드시고 그 값으로 비율 배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 제품과 복합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CBM을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겁니다. CBM 배출량 보고 범위는 전구물질이라고 하는 특수한 원료의 배출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우리 CN 코드 제품에 전구물질이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전구물질이 없다면 단순 제품이고 전구물질을 포함하면 복합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A 제품인데 전구물질이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앞서 산정 경계를 그리시고, 그리고 그 산정 경계 앞뒤로 들어가는 원료나 연료의 리스트를 쭉 그리신 다음에 EU CBM에서 나오는 레귤레이션 혹은 이행 규정의 부속서, 그리고 수출업체를 위한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에 각 제품군, 그리고 제품의 생산 공정 혹은 공정 배출량별로 어떤 원료를 전구 물질로 분류하는지 그 자세한 리스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화하신 그 원료나 연료나 어떤 에너지 물질들 목록에서 그 전구 물질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전구 물질이구나, 그리고 복합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제품과 복합 제품을 분류하고 나서는요, 단순 제품에는
전구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복합 제품에는 전구물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산정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단순 제품 같은 경우는 배출량에서 그냥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량만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복합 제품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이 전구물질이 가진 내재 배출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CBAM 배출량 산정하는 과정은 크게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전환기간 동안에는 현재 나와 있는 전환기간 이행 규정이나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방법론을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주의를 하실 게 올해 7월 말까지는 배출 계수에 있어서 기본값을 사용해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이 끝나고 8월부터는 이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단은 EU에서 금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8월부터는 복합 제품 배출량 중에서 20% 이하인 경우에만 추정값이 사용하도록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기간 중에서 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제3국의 방법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3국의 방법에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 인증 지침과 같은 방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5년 1월 1일부터는 EU CBAM 산정 방법론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서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세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론을 좀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동 생산 공정인 경우에는 전구물질 배출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전구물질을 구매하여 투입했다면 반드시 전구물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전구물질 배출량까지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2024년 7월까지는 복합제품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 시 EU 집행위에서 공개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복합 제품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전구물질만 기본값이 사용하므로 이번 달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조금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 산정식은 제품의 생산공정 내재 배출량이라고 부르는 배출량과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의 합, 그리고 이 합액값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원 단위를 도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생산공정 내재 배출량은 다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혼돈을 가지시는데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 배출량은 흔히 우리가 연료 연소 혹은 공정 배출이라고 부르는 배출량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열, 그리고 폐가스, 그리고 혹시 사업장 안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신다면 이때 나오는 배출량까지도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 배출량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간접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좀 다른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오는데요.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간접 배출량 스콥2 안에 전력과 열의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CBAM 같은 경우는 열과 관련된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가 필요합니다. 생산 공정의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배출량 같은 경우는 연료 연소, 그리고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량들, 그리고 배기가스 처리용 타랑, 탈질, 플레어 스택 배출량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량은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배출량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장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전력을 만드는 분만큼의 직접 배출량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은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간접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전력 배출 계수를 어떤 것으로 써야 하느냐라는 문의가 좀 자주 들어오는데요. 이때 전력 배출 계수는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U 집행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 배출 계수를 직접 개발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 개발하는 단계는 보통 외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와 재생 에너지를 혼합해서 전력 배출 계수를 좀 개발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 나오는 국가 전력 배출 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한이 조금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여 배출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 배출량은 그 개념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기여 배출량은 먼저 시설군 내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CBM 대상 제품이 생산하는 생산 공정 수준으로 분할한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데이터 할당은 본격적인 계산 전에 구분 가능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연료나 원료, 에너지, 특히 전기 같은 것들을 생산 공정별로 정리를 하거나 배분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데이터 할당이고, 기여 배출량 같은 경우는 데이터 단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일단 계산을 하시고 나서 시설군 내 다수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생산 공정별로 다시 분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여 배출량은 시설군 내에서 생산 공정 간의 열 혹은 폐가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입과 유출 과정, 그리고 전력 생산과 소비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해서 생산 공정별로 다시 분류하거나 구분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생산량은 판매 가능하거나 다른 생산 공정의 전구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량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 경계를 벗어나는 최종 제품의 수량만큼을 고려하여 출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스펙 제품이나 부산물, 폐기물, 스크랩이 공정에 재투입되거나 재처리 또는 폐기를 위하여 다른 시설군으로 보내질 경우에는 제품 생산량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량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이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아래 그림과 표를 조금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유 내재 배출량을 최종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품의 시행코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의 생산 공정별로 라인 정리를 하셔서 산정 경계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정리하신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재 배출량,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 그리고 갑자기 기여 배출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 복합 제품이냐 단순 제품이냐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복합 제품은 전구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구 물질의 내재 배출량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구 물질의 배출량을 포함할 때는 그 전구 물질이 투입되어 사용량, 이 사용량에 대해서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과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을 각각 곱해서 전구 물질의 총 내재 배출량을 구하시고요. 복합 제품과 그리고 단순 제품은 요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에서 기여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앞서서 배출량을 구분하는 과정이 기여 배출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까지 오시면은 이 기여하는 분까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기여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합산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 기여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에서 열에 들어오고 나간
폐가스에 들어오고 나감,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장 안에서 전력 생산을 해서 직접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칭해서 직접 기여 배출량을 구하시면 되고요. 간접 기여 배출량은 우리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된 전력만을 포함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과 복합 제품에 한해서 전구물질 내재 배출량을 합산해서 제품 총 내재 배출량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제품 총 내재 배출량을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면은 저희의 최종 목표인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 즉 CBAM 배출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EU CBM 산정 방법론과 배출 계수를 표와 같이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전환 기간 동안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강의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돼서 사용이 됐는데요. 원어로 쓰는 영어,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과 개념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차시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